챙기고 해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오늘 목소리 좋아지셨는데 지난주보다. 그런가요? 지난주는 뭔가 바쁘신 것 같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발랄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날씨가 좋아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심리는 모르겠고 목소리로 이제 사람의 기분을 알아채는. 네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할까요? 오늘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유, 스트레스 말만 들어도 막 쌓이네요, 스트레스. 아니, 근데 진짜 네. 언젠가부터 우리 주변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진짜 그냥 공기처럼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정말 흔하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힘들다. 아니면 또 뭐 정말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렇게 자주 주고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뭐 원인을 모르는 질병을 이야기할 때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다. 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가끔씩 불만인 게요. 뭐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런데 아니 임상적으로 증명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죠. 근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해악을 줄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네, 근데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쁘기만 한가? 만약에 또 이게 혹시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인 리처드 셀톤이라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무조건 신체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발생할 때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지만 일시적인 스트레스도 오히려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또 우리 정혜인 교수 앞에서 문자를 쓰면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예요. 진화 심리학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중요한 진화 요소로 생각하던데요. 물론이죠. 네. 그게 없었으면 인간이 이만큼 발달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시적인 스트레스, 그건 차치하고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거네요. 네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스트레스의 장점 5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예. 첫 번째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두뇌 기능을 향상시켜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트레스가 뉴트로핀이라고 하는 뇌화학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 물질이 뇌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마치 적당한 운동이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머리가 과히 좋질 않은데. 네. 예, 또 다른 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면역력 증대인데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서 신체가 스트레스를 느낄 때 부상이나 감염의 위협을 감지하고 이를 대비하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물질이라는 게 호르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호르몬이라는 게 이게 되게 신비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네. 스트레스도 네. 일단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는 적당한 겁니다. 엄청난 물론이죠. 스트레스. 물론입니다. 아닌 거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예.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강화예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 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해군 특수부대원들을 훈련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에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서 스트레스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강인한 신체와 정신력을 기르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겪어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똑같은 그 아픔이나 고통에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인정하고 또 다른 거예요. 네 번째는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인데요. 건강한 스트레스는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감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을 준다면 생산성을 떨어뜨리겠지만 합리적으로 지키려는 어떤 마감 시간은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금요일 퇴근 전까지 내가 이걸 끝내고 주말을 여유 있게 보내겠다 이런 생각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 마감이나 그런 스트레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네네. 마감 소리는 바로 듣자마자 스트레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요.
네, 마지막은 이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산모가 느끼는 적당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연구 결과 임신 기간 중에 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산모의 아이가 스트레스를 전혀 느끼지 않았던 산모의 아이들에 비해서 만 2세까지 훨씬 더 빠른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세상에 노출되어지면서 굉장히 다양한 잔병 치레를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아마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관련된 훈련을 미리 좀 받고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주 먼 옛날 네. 우리 조상님들 원시인들은 죽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고 거기서 저기 사자나 호랑이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어떤 걸 생각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화에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동 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이거 몰랐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건강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유스트레스라고 부르고요. 예. 부정적이고 뭔가 해한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유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어떤 감정이나 동기를 부여하게 만들고 성취감을 향상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성과를 내거나 개인적인 성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트레스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스트레스는 개인에게 도전이나 직면을 하거나 새로운 경험에 참여하거나 이럴 때 다 목표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스트레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삶의 다양한 측면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스트레스가 그래도 건강한 스트레스고 아닌 게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뭐가 뭔지를 모르겠거든요. 내가 막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면 이게 유인지 D인지 모르겠는데 유스트레스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윤지 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예. 가장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요. 네. 어떤 긴장을 내가 느끼는데 이 긴장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 이러면 디스트레스일 확률이 높고요. 네. 이 긴장이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다. 이런다면 유스트레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직장에 내가 첫 출근을 하는 날이거나 네. 뭔가 경쟁을 준비할 때 뭔가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쫄리고 죽어버릴 것 같아. 이렇다면 디스트레스일 테지만 예. 더 잘해야지. 이걸로 내가 뭔가 새로운 결심을 만들어야지. 이렇다면 이게 분명히 유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뭔가 압박감이 오고 이런 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이걸 도전해가지고 해내야 돼라던가 하여튼 그 좀 좋은 감정 있잖아요. 그런 걸 네. 유스트레스로 했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먼 옛날 어떤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뭘까요? 첫 키스의 아련한 추억, 그 직전의 압박감. 야, 그 스트레스는 진짜 제대로 유스트레스 맞죠, 그거는? 네, 그거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차후에 다르게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예 말씀하세요. 스트레스와 고통을 구별하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인식의 해석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유스트레스는 좀 더 흥미롭고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고통은 일반적으로 뭔가 쇠약하게 만들고 압도적이고 불안을 유발하게 만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적당한 유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기분 좋은 긴장감을 만들고 무언가에 빠져들게 만드는 몰입 상황을 돕는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유스트레스 이것도 그 훈련이라든가 또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성장시키고 키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만약에 삶에서 유스트레스를 좀 키우려면 내가 도전과 능력 사이의 어떤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의 도전을 하는 거죠. 내가 절대로 못할 것 같은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도전을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는 걸 반복하는 건 유스트레스를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뭔가 내가 현실적인 목표를 만들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유스트레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말을
말은 쉬운데 유 스트레스도 일단은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죠. 계속되면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장기간 노출된다면 아무리 긍정적이어도 육체에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건강한 대처 메커니즘을 만드느냐 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많이 필요한 거죠. 돌을 닦아야 되네요, 마음을. 사실 오늘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 악화에 스트레스가 무조건 유의한 것으로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네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어떤 불안과 우울증을 낳게 하지만 적당한 스트레스는 인간에게 활력을 주고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춰서 기분 조절을 시키거든요. 그리고 또 인지 기능에도 이러한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집중력을 더 높이고 정보를 기억을 잘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좀 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해요.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나쁘고 정신건강엔 악이야,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스튜디오 1035에서는 정혜인 교수와 함께 이렇게 스트레스도 유 스트레스가 있고 디 스트레스가 있다고 알려드리는데 어떤 방송들 보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다 저렇다 그 시간에 홈쇼핑 채널 돌리면 약 팔고 있고 스튜디오 1035가 이렇게 좋은 방송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알쏭달쏭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